우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거리예술을 비롯해서 공연예술 축제를 만드는 기획자 김민수라고 합니다. 어, 미디어 아트팀 민수민정이나 김선율 같은 팀에서 노래를 만드는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바탕으로 의지로에 대한 얘기들을 풀면서 제가 만든 음악들을 같이 들려드리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우선 위에 떠 있는 것이 의지로 공공예술축제 도시 의지로 플러스 2도시의 포스터입니다. 다른 데서 어떻게 소개했었는지를 한번 읽어볼까 해요. 도시 을지로 플러스 2도시는 2019-2020년에 진행된 을지산수, 을지판타지아 등 작업을 이어 을지로 일대에서 진행되는 예술축제입니다. 을지로에서 보여지는 도시의 중심과 주변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로 중심과 주변이 전복, 역전되는 가운데 생기는 현상에 주목하고 중심에서 밀려나는 것들을 조명, 기억하며 새롭게 나타나는 것들을 드러내는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양한 시선들과 함께 을지로 주변의 공간을 탐색하고 서울 중심부로서의 담론을 발굴해서 단순히 공연이나 전시가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분들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축제가 공공예술 축제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시각예술계에서 말하는 공공예술과 공연계에서 얘기하는 거리예술 같은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합쳐내는 작업이기도 해요. 저는 그 중에서 공연 쪽 파트를 맡아서 이제 을지로에서 진행될 때 새로운 의미를 가질 만한 작품들을 찾고 그걸 배치하고 그리고 이 도시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하는 기획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음악 프로그램을 꾸리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아까 초반에 잠깐 들으셨던 음악 역시 이번 축제 기획 프로그램에 쓰였던 음악이에요. 물론 제가 만든 곡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만든 곡들을 듣고 제가 축제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어떤 을지로에 대한 단상 같은 것들을 공유하려고 해요. 해시태그 전시 메모리얼 을지에 참여했던 그때 올렸던 사진들을 띄워놓고 첫 번째 곡으로 미끄러지는 언어와 이해의 실험이라는 전시에서 쓰였던 노래를 투어리즘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공유를 하면서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은 계속해서 곱씹고 싶어 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약간 그렇게 너가 나한테 했던 말들을 좀 부정하려고 하고 이제 그게 아니고 아니라는 걸 좀 증명하려고 하고 오래 만났던 누군가에 대한 노래들을 계속 써왔거든. 진짜 잘 재밌었어. 사실 계속 사랑하고 있는 거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헤어졌고 현재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기억이 안 난다고 썼는데 기억이 안 나겠다.
23살 때 생각했던 남자였고 어저께 잠깐 그 친구랑 통화를 잠깐 했었거든. 근데 이제 좀 오랫동안 통화를 안 하다가 좀 오랜만에 한 통화였어. 하다가 시를 쓰면서 인생이 좀 망한 느낌으로 쓰고 싶었어. 헤어진 적은 있지만 끊지 않고 계속 뭔가 얘기를 하는 사실 계속 사랑하고 있는 거지. 너가 죽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렇게 헤어졌고 기억이 안 나니까 네, 방금 들으셨던 곡은 그 전시 미끄러지는 언어와 이해의 실험이라는 전시 제1화으로 만든 곡이에요. 네. 피아노를 제외하고 모든 소스를 목소리를 변형해서 만든 곡인데요. 이때 했었던 작업들이 목소리, 어떤 텍스트가 흩어지고 변형되면서 악기처럼 들리고 나중에는 앰비언스, 어떤 공간음 같은 것들로 들리는 과정을 음악적으로 구현하는 작업이었어요. 방금 투어리즘이란 이름으로 이걸 엮고 이 사진들이랑 가져오면서 노래를 들려드렸는데 왜 이렇게 엮어봤는지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저는 제 목소리 잘 들리고 계시죠? 네, 잘 들립니다. 저는 이 사진들을 올리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사라지는 건 낭만화하기 좋다. 그건 타자화와도 동의어였다. 축제를 준비하기 전까지 을지로에서 내가 찍었던 사진은 신도시 키드에겐 낯선 노포나 아니면 새로 나타나는 힙한 가게들 뿐이었다. 중심이 주변에 착취함으로써 성장한다는 말은 제국주의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힙지로의 소비 문화는 기존의 도시를 낭만적인 배경으로 삼는다. 이때 이전 시대의 산업은 일종의 저렴한 자원이 된다. 제가 축제를 열기 전까지 이 도시를 소비했던 방식이 꼭 투어리즘의 그것과 닮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일지로가 세트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엄청나게 현실감 있고 사실은 현실 그 자체인 세트장을 걷는 것처럼 제가 이 오래된 공간들을 바라봤던 거죠. 그러면서 호랑이 커피에서 라떼 사 마시고 바깥에 보고 셀카 찍고 약간 그런. 이 음악은 세 작가에게 각자 굉장히 강렬한 경험을 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보통은 사랑했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소리들이 나중에는 그냥 공간을 채우는 소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삶이고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경험이고 이런 것들이 미끄러지고 흩어지는 그런 것들을 표현한 곡이었죠. 이런 게 꼭 관광객의 시선으로 도시를 소비하는 모습과 닮은 것 같아서 제가 봤던 을지로의 모습을 이 곡과 투어리즘이라는 제목으로 엮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곡을 들으실 건데요. 네. 다음에 들으실 곡과 사진들은 제가 호러무비라고 이름 붙여봤어요. 음악을 같이 들으실 건데 조금 음악이 무서울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앞에 뽀짝한 도시님이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끄고 질문을 먼저 받고 얘기를 할까요? 제가 네. 이 메타버스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그러네요.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뽀짝한 도시인 선생님? 들리실까요? 어디 계시지? 지금 객석의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시긴 한데 네.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소리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접속이 불안정. 질문? 네, 질문해 주세요.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한번 질문을 몰아서 받아볼게요. 그러면 이 다음 곡까지 듣고 그리고 네. 나서 같이 질문을 이어서 한 번에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을지로의 밤을 걸으면서 호러 무비의 한 장면 같다고 느끼신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제가 진짜로 호러 무비, 어떤 영화, 소설가 베일의 취미생활에 음악 감독으로 참여하면서 만든 곡들을 엮어서 들려드렸습니다. 관객들한테 긴장감을 주려고 약간 불협으로 스트링을 긁기도 하고 약간 두리번거리는 인물의 심리를 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일렉트로닉한 사운드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이 것들이 다 끝났다 이제 거기서 좀 빠져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808 베이스의 트랩 비트를 넣어서 힙합인 척 이렇게 곡을 마무리 지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단순히 사실 공간이 어둡고 무서워서 이 곡들을 가져온 건 아니고요. 왜 가져왔는지 이제 메모리얼에 참여하면서 그 썼던 글을 이제 읽어볼게요. 세운상가에서 대림상가까지 이어지는 세로축은 일제시대 때 폭격으로 도심에 화재가 번지는 걸 막기 위해 비워두던 터라고 했다. 시청에서 DDP까지 을지로를 따라 이어지는 지하부도 가로축은 북한 침공에 대비해 만든 방공호였다. 빽빽한 을지로의 빈 공간은 우리가 무얼 무서워하는지 보여준다. 2020년대 을지로에 새로이 생기는 빈 공간은 무엇을 상징할까? 호러 영화가 되게 재밌는 점 중 하나는 우리가 무얼 무서워하는지 평소엔 잘 모르다가 이 영화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알게 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게 때로 죄의식 같은 것과 연결돼서 막 일본에서는 불황민의 저주 같은 얘기가 나오고
미국에서는 이제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아니면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이제 이렇게 탄압했던 과거들이 연결되기도 하죠. 또 요즘엔 또 범죄 스릴러의 양상을 띠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뭔가 초자연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방 안에 숨어 있었던 누군가,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가 요즘 그걸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게 영화로 제작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했어요. 저는 을지로를 가로지르는 저 세로축이 그 옛날에 일제시대에 미국으로부터 폭격받는 것들을 무서워하던 그걸 보여주고, 그리고 가로축은 어떤 레드 컴플렉스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지하도가 반공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2020년대에 들어서 을지로는 재개발을 막 하고 있죠. 새로운 공간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조금씩 빈 공간들도 늘어날 거예요. 이제 그게 상징하는 바가 분명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 공간들이 무엇을 무서워하는 것들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그것들을 보여주는 빈 공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호러무비라는 이름으로 이 노래와 사진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음악을 듣고 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보세요. 세범님. 이 노래는 제가 이 공연을 만들게 된 계기와도 다 있는데요. 저는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축제를 기획하는, 특히 이 프렌치 페스티벌을 기획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 스스로를 창작자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되게 민망하고 그렇게 정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작년 말에 전시를 하나 하게 되면서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어떤 창작자로서의 외로움, 그런 것들이 잠시나마 해소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은 잠에서 깨서 출근할 준비를 하지만 여러분은 프렌치 페스티벌 안에서 조금은 덜 외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습관 같은 고독을 나눠 마시고 우리 취한 밤 함께 원을 그리는 손뼉을 치며 얼굴로 웃는 널 들여다보다 잠을 깨
사시자니 이 노래는 독립예술가들이 모이는 축제에서 젊은 독립예술가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만든 노래들을 발표하는 공연에서 했던 곡이었어요. 이때 저는 뭔가 스스로를 창작자라고 말을 하기가 되게 민망했을 때 한 친구랑 작업을 하고 그것이 저를 되게 덜 외롭게 만들어주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 곡이면서 쓴 곡이었어요. 을지로에서 축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발견했던 건 역시 그곳에 있는 예술가들이었어요. 특히 저는 그 시각예술가 분들도 많지만 거기에 있는 음악가 분들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곳의 예술가들 역시 저처럼 어떤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단단한 것은 나를 품지 않았지만 어떤 오랜 습관 같은 고독을 나눠 마시는 꿈을 이곳에서 꾸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진과 함께 올렸던 글을 읽으면서 발제를 마무리하고 질문이 있으신지 있다면은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네. 그 와중에 이 도시의 예술가들이 모이는 건 너무 흥미로운 현상이었다. 단순히 기존 산업에 기대기 위한 것도 떠오르는 소비 문화를 등에 업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제반 사항이 훌륭하거나 커뮤니티가 잘 구축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이 도시를 텍스트 삼아 읽어내는 작업만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건 이미 그 생태계가 외부인의 납작한 시선으로 재단할 수 없을 만큼 두터워졌다는 걸 의미할 것이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고요. 여러 가지 저는 질문들이 조금 있는데 네, 되게 글도 너무 좋고 음악도 만드시고 심지어 노래도 부르시는 정말 종합 예술가 같으세요. 어떻게 감사합니다. 다양한 장르를 좀 하시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요. 원래 그 글을 잘 쓰고 싶었는데요. 네. 글 잘 쓰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곡을 붙여보면은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을까 했는데 음악 잘하는 사람도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음악들을 잘 만들 수 있는 공연을 잘 만들어 보고 싶다 했는데 또 전공자들은 또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연을 잘 엮어서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보자 해서 축제 기획자가 됐는데요. 은근히 이것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하고 도망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그리고 이번 메모리얼 일지 전시 말고 이전에 전시를 한번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되게 뭔가 바로 어떤 관객들의 표정을 보거나 할 수 있는 공연과는 조금 다르게 전시는 바로 즉석에서 리액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떠셨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이전에 했던 전시와 이번에는 온라인 전시여서 뭐 특별히 더 볼 수가 없긴 한데 그런 전시들을 좀 참여했을 때 뭔가 나의 창작물을 온전히 보여주지만 어떤 반응일지 너무 궁금한 그런 지점에서 어떤 감상이셨을까라는 전시를 참여해본 이제 작가로서 어떤 감상이셨을까라는 게 좀 궁금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연이랑 전시의 제일 큰 차이점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보여줬을 때 그거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 같은 걸 텐데요. 전시여서 좋은 것 중 하나는 제가 사람들 앞에 서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연주력이 떨어지거든요. 작곡은 열심히 하는데 이것들이 사실 스튜디오에서나 좋지 제가 그걸 직접 연주하려고 하면 잘 못하고 여러 번 연주해가지고 따서 쓰고 이런 것들이 익숙한 음악가였어요. 그래서 전시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개꿀이다. 내가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아도 연습 적당히 해가지고 녹음한 것들을 잘 만들어서 보여줘도 괜찮구나 하는 감각이 사실은 제일 컸고요. 이번에 메모리얼 엣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시에 해서 뭔가 반응을 받고 뭔가를 보여주고 하는 것보다 저 말고 다른 분들이 하는 것들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약간 그런 이 무리들 속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예술가분들, 또 시민분들이 이렇게 올려주는 것들이 하나같이 사진이 너무 좋기도 하고, 혹은 어떤 제가 보지 못했던 지점들을 이제 읽어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해서 저한테는 뭐랄까요, 그 은근하게 한 발짝 걸친 관객으로서의 감상이 더 크게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활동을 하실 것 같아요. 워낙 다양한 장르를 다루시다 보니 그랬을 때 을지로의 매력이 무엇일까요? 을지로는 정말 텍스트가 많은 곳인 것 같아요. 이 텍스트가 많다는 게 글이 많다는 게 아니라 여기가 쌓아온 이야기들이 진짜 많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저는 이렇게 재개발로 만들어진 신도시에서 나고 자라서 그곳의 이제 역사는 80년대 이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앞에 역사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균질한, 이 소득과 균질하게 사는 생활 패턴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베드타운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을지로에서는 정말 이질적인 것들이 같이 붙어 있기도 하고 그 안에서 여러 시간대가 함께 공존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고 재밌고 또 조금 단순히 재밌다를 넘어서 어떤 울림들을 줬던 것 같아요. 이후에 3월에 진행될 도시일지로도 한번. 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 일지로 플러스 2도시는 일지로라는 공간에 대해서 또 공공예술의 차원에서 접근해서 전시, 공연 등의 방식으로 표현되는 축제고요. 12월부터 이제 작은 워크숍 발표, 그리고 지금 전시, 이어서 3월 20, 이렇게 이어왔어요. 그러다가 3월 26일, 27일, 이렇게 3월 마지막 주말에 이쪽에서 좀 크게 축제를 열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부디 코로나가 괜찮아지기를,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꼭 3월에 날 따뜻해질 때 와서 예술가들이 어떻게 도시를 읽었는지, 그리고 그 도시에서 어떤 재밌는 일들이, 아주 신나고 즐거운 일들이 펼쳐질지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그리고 혹시 작곡을 계속 하시니까 다른 음악 활동도 예정이 있으신가요? 제 개인 활동은 음악보다는 다음 주에 타일 영역 우정국에서 네네. 열리지 못한 축제들의 축제라는 전시를 엽니다. 어머, 네. 제가 작년에 축제들이 많이 취소당하기도 했고, 그 전해부터 이제 공연하러 가기로 했는데 축제가 취소돼서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축제들이 취소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전시로 조그맣게 타령역 우정국 2층에서 만들 예정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 매주 오후 12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니까요. 많이 보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